예, 안녕하십니까. PNP 나무병원 원장 한상식입니다. 어, 제가 나무 의사를 준비를 하고 처음에 어떻게 진단을 할까라는 고민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많이 했었고, 많은 분들, 많은 사례, 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좀 공부도 좀 했었습니다. 하면 할수록 정말 진단이나 진료를 해야 될 거가 더 많다라는 부분들을 좀 더,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진단 진료를 하는 거에 있어서 하면 할수록 많은 항목들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더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에 진단할 때는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면 할수록 어,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을 많이 하면 할수록 능숙해지면 능숙해질수록 시야가 넓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나무사로 자격증을 받고 자격을 받은 상태에서 현장에 나가서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진단할 때는 진단할 수 있는 어, 항목들이라든지 체크 리스트가 굉장히 좁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확인을 못하고 진단을 내렸던 경험도 있었는데요. 어, 이 보호수 진단을 하면서 좀 많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달라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보호수라라는 부분의 진단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일반 나무를 진단하는 것과는 좀 그 자세라든지 마음가짐이다라든지 어떤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마음가짐이 스스로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후에 이제 보호수의 진단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진단하는 방법이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 진단 표준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거를 좀 표준을 하려고 좀 더 좀 구체화하고 있고 그걸 실무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병원에서는 그 진단서를 가지고 지금 진단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교육 마무리에 강의 마무리에 그 부분은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보수 진료를 어떻게 했었는지 제가 진료를 했었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뭐 이론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릴 거는 아니고요. 제가 올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차 생육 환경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보호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호수가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를 갖고 있었던 보호수입니다. 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급성쇠약이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급성쇠약이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수가 거의 250년을 살아왔던 나무인데 어떻게 단기간에 피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 라는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고, 굉장히 오랜 동안 연구를 하게 만들었던 이유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가 피해를 입었고, 작년도에 어떻게, 1차적으로 진료를 진행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안내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 의사란 무엇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부터 저는 정의를 해봅니다. 다른 분들 여러 가지의 기준으로 정의를 많이 하실 건데요. 어떤 형태로 정의를 해도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 의사란 제가 생각하는,
역할은 정의는 이 생활권 수목으로 좀 우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태라든지 공공,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식물 주치의다라는 내용으로 좀 정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의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네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우리가 대상되는 환자이기 이전에 건강하게 생육하고 있는 수목들이겠지만, 이러한 수목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인병원도, 병을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 저희 나무 의사, 수목들도 선제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나무들도 어떤 환경에 인해서, 인위적인 환경에 인해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노쇠화가 되면서, 좀 수세가 약해지고 체력이 약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조치를 하고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단이라는 것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료라는 걸 진행을 할 건데, 이 진료라는 게 보통 유관 진료를 할 수도 있고, 각 의사들마다 본인들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진료의 기준이 있어서 주관적인 진료를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어떤 진료나 그 진단의 기준은 주관적인 부분의 요소도 분명히 이 적용이 될 수는 있겠으나 과학적인 기기라든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료 진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이 됐으면 어떤 건강한 수목으로 다시 거듭난다라든지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해서 처방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 처방이다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처방이다라는 내용 자체가 이 환경이다라든지 수목의 생리라든지 인간 활동,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인간 활동을 고려한 통합 솔루션에 대한 부분의 관점에서 처방이다라는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처방을 했으니까 잘한 거야, 라고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지자체라든지 관리란 지자체라든지 수목 주변에 있는 나무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이해관계들과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라는 것이 1년 살다가 그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번 건강이 회복됐다고 해서 나무가 영원히 건강하다라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건강이 나빠진 수목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 피드백 모니터링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무사의 역할을 예방이라든지 진단, 처방, 소통을 연계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수 역량으로는 현장 관찰이라든지, 뭐, 생리라든지, 토양을 이해한다라든지, 위험 관리한다라든지, 기록과 보고, 기록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보고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직업 윤리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호수에 대해서 좀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건데, 생태적으로야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핵심 서식처라든지, 주변 미기후를 조절한다라든지, 탄소 흡수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라든지, 지역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라든지, 이런 생태적 가치의 측면도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보호수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경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 사진의 보호수가 이번에 그 사례를 얘기하는 보호수입니다. 어, 마을 주민들이 보호수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마을과 같이 한 상징
수로서의 존재감을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시골을 지나가다 보면 당산제를 지난다든지 이 마을에 전통이 있는 마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보호수를 대상으로 당산제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지내는 걸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이런 보호수의 의미라는 것은 뭐 생태적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저희 나무사들은 생태적 가치에 대한 그 중심의 역할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회적인 가치의 역할도 보호수라는 그의 의미를 가진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호수라고 하는 것은 뭐 제 나름대로 진료 관리 네 개의 원칙을 좀 세워봤습니다. 장기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최소 침습이라고 해서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단이나 처방에 있어서. 그리고 이 주민을 참여시키는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축적을 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잘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느티나무 용인 보호수 39번으로 등록되어 있는 보호수이고요. 250년 정도의 이상의 수령을 갖고 있는 보호수입니다. 백안명 옥산리에 좀 소재를 하고 있고 관리 주체는 용인시청입니다. 입지 특성입니다. 입지 특성은 물리적 환경에 농경지 중앙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왼쪽이 밭이고요. 좀 멀리 보이는 쪽이 논입니다. 이 사이에 이 보호수가 위치하고 있고 사이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제부 반경 3.5% 이내에 3m 양쪽 3m 또는 5m 내 논밭과 인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외부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데 주기적인 농기계 경운을 합니다. 밭을 간다라든지 논을 막가리 할 때, 농가리를 할 때 지속적인 외부 스트레스, 뿌리를 건드려주고 있어서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라든지 제초제라든지 지속적인 살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호수가 그동안에 250년 동안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왔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멋지게 이 보호수가 미관적인 가치, 보호 가치로서의 충분한 가치성을 가지는 보호수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이제 발열 증상이 나타난 게 피해 증상은 20일 만에 이 급격한 갈변 및 조기 낙엽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큰 보호수, 이렇게 오래된 보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20일 만에 급격한 입이 갈변되고 조기 낙엽 증상으로 피해를 보는 증상이 발생이 됐는데 모든 그 관계 지자체 분들과 마을 주민들이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마을 상징수로서 지속적으로 관리했던 나무가 갑자기 뭐 자고 일어났더니 거의 죽어간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나무가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뭐 시청의 민원이 정말 끊임없이 날마다 들어왔었고 몇 번 여기 시청에서도 방문을 했을 정도로 어찌 해야 될지 못할 정도로 판단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희 나무병원에 진단 의뢰가 제로 왔었고요. 저희가 이제 방문을 나가게 됐습니다. 요 20일 사이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년 8월 5일 사진입니다. 2025년 8월 5일 사진. 보시다시피 굉장히 생환경이 왕성하게 되어 있고요. 요 고추도 심어져 있고 옆에 들깨도 심어져 있고 저기 벼도 잘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8월 5일에 수감 밀도가 굉장히 양호했고 정상림 형태나 색상 유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8월 25일 정말 완전히 대조적이죠. 몇 년인 정도가 지난 나무 인양 전혀 다른 나무 인양의 모습을
10일 만에, 20일 만에 보이게 됩니다. 수간 전체적으로 전반 갈변, 말림 확산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조기 낙엽이 동반이 됐습니다. 28일 사진 찍은 겁니다. 좀 더 심각해지게 발생이 됐었죠. 좀 멀리 사진, 먼 사진이어가지고 두 번째 사진보다는 조금 명확하게 구분은 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훨씬 더 3일 만에 훨씬 더 갈변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3일 만에 증상이 더 심화됐고요. 대부분 변색이 됐고 다량으로 낙엽이 토양에 떨어져 있었던 상태입니다. 20일 만에 급성 쇠약은 단일 병해충이 아니라 과습, 제초제, 고온 이런 유적전 복합 환경 스트레스의 인결점 도달을 의미하는 지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충이 아무리 우리 그 수목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20일 만에 수목에 이러한 피해 증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본다고 하면 첫 번째로 다 병해충 피해라기보다는 뿌리의 과습이다라든지 제초제 피해라든지 자연환경 피해, 고온의 피해라든지 파열이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피해 증상을 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나 이 여름철 장마의 피해에 있어서는 이 뿌리가 침수가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뭐 배우실 때 아셨겠지만 침수가 되면 뿌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좀 배웠을 건데요. 그만큼 이 자연재해 피해라든지 어, 이 과습의 피해는 수목에도 정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 진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본조사로서 전반적인 수간 근원 상태를 파악을 했고요. 주변 토지 이용 및 경작지 경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형적 배수 형태도 관찰을 했습니다. 2차적으로 정밀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토양 수분이다라든지 이씨, 온도 측정을 소일 메탈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요. 수감 및 가지 활력도를 파악을 했습니다. 준수 메탈을 가지고 활력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및 물리적 상처 정밀 확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주민 인터뷰도 진행을 했습니다. 농약 사용 경력이 있었느냐, 언제 사용을 했느냐, 어떤 제초제를 사용을 했었느냐에 대한 부분에 설문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상청 데이터도 분석을 했었습니다. 실제 그 지방의 고온이다라든지 건조 기간 일조량이라든지 강수량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이 수목이 어떤 영향에 대한 컨디션을 유지를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관청이 용인시청 산림과에 요청을 해서 작년에도 비슷한 뭐 이렇게까지 심한 증상은 있지 않았으나 비슷한 증상이 있었다라고 해서 작년에 제출했었던 보관하고 있는 저 진단서도 별도로 요청을 해서 받아서 작년에도 이 나무가 어떠한 컨디션을 갖고 있었고 어떠한 처방을 했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밭이라든지 논이라든지 이런 주변 성토를 했는지 그다음에 토목공사 이력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주변 성토는 농과 밭에서 이전에 있었던 그 높이에서 굉장히 성토를 많이 해가지고 밭도 높였고 논도 높였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논은 2024년도에 논을 급격하게 성토를 해서 높이를 높인 사실을 확인을 했고 이로 인해서 보호수 쪽으로 배수 흐름이 보호수 쪽으로 흐름이 발생이 됐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하기 전에 데이터 교차 검증 후 원인 가설을 수립을 했고 복합 스트레스 요인 종합 결론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처방 설계를 해서 진단서를 산림과에 제출을 진행을 하고 1차적인 수세 회복 조치를 작년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을 파악을 할 때 이런 단일 증상 의용을 의존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지향해야 한다. 어떤 원인으로, 해충으로, 과습으로 이런 단순한 단일 증상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버려야 된다.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 생리, 인간 활동 데이터 종합 및 교차 검증을 통한 정확한 원인을 도출하는 것이 이 진단을 할 때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요인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 보호수의 진단은 어, 일반적인 수목에 대한 컨디션이다라든지 이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히 수목에 대한 생리의 내용을 정보를 가지고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육 환경을 분석한 결과 지역 및 토지가 굉장히 불량해졌습니다. 2023년, 2025년 인근 성토로 인해서 밭과 논이 성토를 했습니다. 배수 역전 현상이 발생이 된 거죠. 점토질 토양으로 통기성 불량이 상태였었고요. 강우식 과습이 우려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진단 시기에도 그 이전에 장마 시기를 지난 후였기 때문에 이 땅이 좀 습도가 굉장히 높았던 상태였었습니다. 인위적인 농업 활동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환경인데, 하고 있는 환경인데, 인접 용량지, 농기계 경운 등으로 근건부에 안밀 및 한역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기적인 또 비료라든지 제초제 살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초제 같은 경우에는 그 즉각적인 비산 피해 위험이 항상 상존되어 있는, 노출되어 있는 생육 환경이었습니다. 자, 고비 건조의 기후에 관련해서는 2025년 여름 전국적으로 이 고온 건조가 지속이 됐었습니다. 기온이 평년보다 2.1도가 올라가 있었고요. 강수량도 35%나 적게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에 과다한 증산 작용으로 수천의 수분 스트레스가 계속 굉장히 가중이 됐었던 상태였었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측정 데이터로 그 정밀 데이터로 본 그 상태입니다. 토양 수분은 48.5%로 과수의 상태였었습니다. 통상 적정 수분은 우리가 얘기하듯이 25%에 30%를 적정 그 수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 호흡 불량 상태이고 부패 우려를 갖고 있었던 내용이었었고요. 전기 전도도 EC도 0.7% DSM이라고 인제 농경지 비료 성분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토양 온도도 29.2%로 염적 폭염으로 인한 지온 상승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내용이었었고 이로 인해서 증산 작용이 증가되고 있고 수분 스트레스도 계속적으로 높여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자, 준수메타 측정 결과로서는 활력도 측면에서 수간 활력도입니다. 81.6%였습니다. 횡고 부위입니다. 80.6%는 정상 수치죠. 형상성 기능 및 내부 생활용 활동은 입이 전혀 갈변을 하고 낙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낙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까지는 아직 영향을 주지 않았고 가지 끝, 입이 달려있는 가지 끝 부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쉽게 이러한 그 갈변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말 생리적인 증상 형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준수메타나 사이고메타를 통해서 즉시 활로도 측정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 활력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그 소나무라든지 일반적인 수목이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활력도를 측정을 할 때 뭐 순거직경 위치에서 측정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활력도 측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상이 있을 때에, 자, 흉궤직경 주 수간 부위의 그 생육 환경, 그다음에 주가지, 이제 올라가면 가지가 분기가 되고, 분기에 대해 있어서 주가지 부분에 대한 생육은 어떠한가, 그 부분까지도 영향이 미쳐지고 있나라는 것도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하면 끝까지, 끝까지 부분에 대한 것도 생육을 확인을 함으로써 어디까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 어떤 상태의 컨디션을 갖고 있는지, 진행 정도가 몇 프로의 진행률을 가지고 있는지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정확한 처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수라든지 특수목이라든지 이런 그 나무들을 진단을 할 때는 좀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제가 권고하는 것은 흉고뿐만 아니라 주가지라든지 세 가지까지도 좀 측정을 해보면 명확하게 어떤 부위까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면, 수목의 정확한 처방을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진 가지, 세 가지까지 진단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봤더니 역시 확 떨어집니다. 74.3%로 굉장히 불리한 상태로 떨어집니다. 준수 메타는 75% 이상이 정상적인 수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치가 스펙 자체가 75% 이상을 그 정상 스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74.3%면 굉장히 불량한 상태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에 심각한 갈변 및 족인 낙엽 현상으로 인한 말단부 생리 저하가 진행이 된 거죠. 그죠? 영향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족이 날변이 됐고 끝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진단을 했냐면 외관상 입 세약 대비 주간 주가지 내부 생리활동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치명적인 병의 부패보다 과습이라든지 고혼, 스트레스로 인한 생리적 방어 기제, 조기 낙엽 등이 판단이 됩니다. 환경 개선 시 회복 잠재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라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실제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원인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제초제 및 비료 비싼, 지형적 배수 불량 과스, 고온, 건조, 기후, 농기의 경우는 압권 만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누적 인계점이 돌파돼서 8월 중 누적 스트레스 한계 초과가 돼서 급성 세형 및 조기 낙엽이 발생이 된 것으로 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자, 처방과 전략을 제 진행을 하는데 소개를 드릴 겁니다. 자, 2025년도 이런 처방에 따라서 진단 결과에 따른 처방을 진행을 했고, 단기 처방의 내용으로 수세복에 대한 처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처방으로는 생육 환경 근본 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처방을 했습니다. 이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빠뜨린 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제일 큰 피해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판단이 된 거는 이 제초제 피해였습니다. 실제 그 나머지 불량 배수란지 과수 고온 건조 농기 교육이나 근본 안밀의 그 영향으로 피해를 준 정도는 한 20, 30% 정도의 피해로 봤고요. 나머지 70%의 피해는 제초제 피해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제초제 그 밭에도 뿌리지 않았고 일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어, 어, 전멸제 있죠, 전멸제. 글리포세움, 포타슘, 글리포세네이트, 포타슘 이런 원재를 가지고 있는 어, 전멸제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근사미 이 종류. 이런 종류의 제초제 피해는 그런 거는 살포하지 않았고 농작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비료라든지 연면시비움이라든지 이런 이런 비료만 살포를 했고 제초제는 거의 뿌리지 않았다라고 계속 그 설문 과정에서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진단 과정에서 이러한 그 배수 불량이라든지 고온 건조 용기의 경우는 정도의 스트레스로 가지고는 이렇게 급격하게 단기간 신경세에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재차 3차 질문을 해서 확인을 해보고 주변의 길가까지 제초제의 살포 사례가 있는지, 살포의 증상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마을 도로변에 그 제초제의 살포의 그 흔적이 발견이 돼서 실제 위장이다라든지 이 보수에 관심 있는 주민분에게 확인한 결과, 거기에서 글리포세네이트, 포타슘 근삼이 그 제초제를 살포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제초제 살포가 이루어지면요, 주변에서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 반경 100m에 있어서는 수목이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비산의 피해라는 거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그 제초제 성분이 입에 닿는 동시에 즉각적으로 수목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입을 통해서 그 제초제 성분을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수간에 항상 그 제초제 성분을 가지고 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소나무를 우리가 진단하다 보면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소나무가 끝점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잎이 짧아졌다라든지 그리고 긴 잎이 꼬그라지고 오므라들어 있는 증상이 있는 소나무들을 여러분들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증상이 전체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이런 증상이 발생되는 소나무들은 어, 거의 높은 확률로 제초제피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제초제의 전형적인 피해 증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초제 피해를 갖게 되면 2, 3년 동안의 증상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목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아서 단기적인 조치로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초제 피해의 원인은 꼭 밝혀 주셔야 됩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뭐 토양을 개량한다라든지 하는 부분의 내용으로 지형적 배수라든지 뭐 이런 걸로만 조치를 한다고 하면 조치는 다 했는데 이 회복이 굉장히 더디고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초제 피해에 대한 증상이 있는지 급격하게 만약에 피해를 봤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처방으로 토양 통기성 개선 및 영양 공급을 진행을 했었고요. 어, 그리고 영양 공급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수간 주사, 뭐 액도 주사를 했지만 겨울철을 놨어야 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입이 진행되지 않아서 충분히 영양분을 축적을 좀 시켜야 되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고가의 그 막대 비료, 수간 주사용 막대 비료를 좀 투입을 했습니다. 예, 고가의 막대 비료를 투입을 해서 충분히 겨울 동안 내년 봄까지 올해 봄이죠. 다음해 봄까지 충분히 영양분을 입으로 그 축적을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보충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조치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토양 계량제미 유기질 비료를 투입을 했고요. 제초제를 전면 금지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마을 분들도 좀 협조를 뭐 해준 것 같습니다. 예, 해줬던 것 같고요. 더 이상 제초제 피해에 대한 살포에 대한 흔적 확인은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살포 안 한 것으로 저는 그냥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관리 구역을 지정을 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그냥 그 보호관리 구역을 요 정도 선까지는 아무리 그 주인이라 하더라도 보호수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3분의 2 수감부 3분의 2 구간까지는 설정이 꼭 필요하다. 사유지를 하더라도 이 범위는 꼭 필수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하고 그 구획을 제가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을 났습니다. 그런 조치, 기본적인 그 생육 환경 조치, 수소 회복 조치를 하고 나서 겨울을 지나고 봄에 다시 진행을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올 봄에 어떤 조치를 요청을 했었냐면, 근본적인 개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배수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안거 배수나 명거 배수를 다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주변 밭과 논에서 성토를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명거배수로만으로는 충분히 과습에 대한 어, 대책을 대책을 완벽하게 구축했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거 배수까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냈었고요. 그다음에 지포면 경사 재정비를 좀 진행을 해서 이 배수로 쪽으로 이제 군건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할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 참여 관리 체계를 주민이 참여하는 그 관리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속적인 어떤 컨디션을 유지를 했었는지에 대한 DB화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처방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처방의 핵심은요, 단기 응급 처치로서 생명 영역을 신속하게 회복하고요, 장기 환경 개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처방을 했습니다. 지난 핵심 인사이트를 보면 생활환경을 우선 진단하고 측정 데이터 기반 진단을 하고 협력적 소통을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나무사가 이제 뭐 이런 그 생활환경 우선 데이터 기반 협력적 소통은 역할에 대한 기반을 가져갔었을 때에 나무사의 중요한 원칙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호수에서 이 나무 의사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본 것은 단순한 약제 처방이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어서 보호수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보건을 하는 것이 이 나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수에 있어서는 하나의 주민들의, 뭐, 보전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무가, 보호수가 굉장히 많은 3분의 2 정도의 고사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산림과에서 어떤 지역은 산림과에서, 보호수를 해지하고, 음, 벌목을 보호수를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 낙지 위험이 있어서 보호수를 벌목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그 마을이 난리가 나서 결국은 보호수 해지는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호수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갔습니다. 그만큼 마을에서는 상징적인 가치로 유산으로서 마을의 유산으로서 상징수로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꼭 인식하고 보호수에 대한 진단을 들어갈 때는 마을 분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는 것이 최우선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는 저 통기성 개선을 통해서 과습화나 및 추가 갈변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안정적 수간부 활력을 유지하는 거가 중요하고 2026년 세탁 발생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초제 피해 인식을 제고시키는 거가 마을 주민들이 제고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향후 지속 가능한 관리 과제로서는 이제 그 봄 새순, 이제 봄이 됐으니까 새순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 일부 새순이 맺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을 낙엽 연이에 정밀 진단을 정례화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토양 수분 온도 등 IoT 기반 자동 모니터링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보호수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 처방을 넘어서 잡년 단위의 장기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일단 산림과에는 일단 간곡하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진심 어린 그 나무 의사들의 이러한 땀방울들이 공동체에 있어서 든든한 희망이 되지 않나. 이런 거가 이 나무사의 주된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2020년 3월 그 올해 진행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 3월 달 모습의 고수입니다. 멋있죠? 주변에 전혀 막힘이 없이 이쪽 왼쪽에서 노을이 집니다. 노을의 사진이 방송에서도 소개가 된 적이 있는 명소의 보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더 해석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단의 목적은 6개월 경과 추정 및 처방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고요. 올해 봄이다. 죄송합니다. 올해 봄 새순 발생 전 숫제 생리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잘 지금 물의 흐름이라든지 겨울을 잘 견뎠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간부에서 말단까지 전반적인 활력도 측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가지 부분과 주 가지 부분, 세간 가지까지도 다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사다리를 가지고 왔죠. 사다리를 가지고 다 올라탔습니다. 예, 올라타서 진단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거부 토양 상태 및 배수 환경을 파악을 했고 주변 농량지 인접 활동 영향을 재평가했습니다. 준수 메탈을 통해 활력도를 정밀 측정했고요. 수감 및 수감부 생육 숙지, 환경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상태 기록 및 데이터 확인했고 2020년 9월 데이터와 비교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현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준수 메타라든지 요 세 가지 세순이 나왔는지 이 세순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좀 확인을 진단 현장에서 좀 진행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주요 가지 활력도도 측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일 중요했던 부분들은 활력도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가지 부분까지도 준수 메타를 통해서 활력도 측정을 진행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2차 주지부 대상 수강부에서 가지로 이어지는 수분 및 영양 이동 통로의 생리적 활동 정밀 평가를 진행을 했었고요. 가지 외측 3분의 1 지점 및 하단부 교차 측정을 했습니다. 수피 균열, 부공 동반 여부 및 상처 부위
동시 유관 확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고소 작업 시 A형사들이 안전 필수 보정 장치 식격구 여인 일조를 인팅 구성해서 식증자일인 지지자 기록자일인 안전 뭐 보호자구 착용 엄수해서 진행을 해서 안전하게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보통 나무사들이 그 진단을 하게 되면 나무에 이제 그 내용을 가져가서 활력도 준수에 따라 이렇게 좀 보는 건데요. 실제로 나무라고 하는 거가 특히나 보호수 대교목 같은 경우에는 밑에 수간부만 그다음에 근건부만 그리고 뿌리부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대교목 같은 경우에는 준수메타 권장 드리는 거는 준수메타라 하더라도 좀 어, 충분히 측정이 가능한 그 굵기 정도까지는 좀 측정을 해보는 거가 바람직합니다.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공동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번에는 공동 측정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공동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보통 공동을 측정을 할 때 한 부위를 측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층 촬영을 통해서 이제 공동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는데 가능하다 그러면 이 단계적인 이 주요 가지까지 단계적인 측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공동의 어,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도 좀 이렇게 측정을 해서 진단을 하면 이 공동 측정도 정확하게 위험목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측정과 처방을 할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 가지 측정도 활력을 했었고요. 끝까지 세 가지 측정 부분도 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5년, 2026년 활력도 데이터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흉경 집경부는 실제 현재 상태로는요, 2025년 9월 달에 81.6이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좀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달에 그 측정한 내용으로는 좀 84.5로 수세 회복이 뭐 완벽하게 됐다 뭐 말씀 못 드리지만 일단 흉고 직경부의 현재 활력도는 정상적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수세가 굉장히 좋았지 않았던 상태의 상황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가 조금은 더 활력이 좀 더 좋아진 상태이다라고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간부 생리 안정성이 뚜렷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고요. 주가지 1, 2차 가지입니다. 주가지 1차 가지, 2차 가지까지를 측정해 본 결과, 굉장히 높았죠. 수간 주거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가지의 부분도, 활력, 어, 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은 양분과 수분 이동 통로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제 곧 입이 올라올 거고 새순이 올라올 건데 주가지 1, 2차 가지까지는 정상적으로 지금 양분 수분 이동 통로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동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세 가지 해지부 분류입니다. 말단가지입니다. 14.3%로 굉장히 불량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상적인 수치는 아니고, 그 불량한 수치에 대한 그 측정값이 측정이 됐었는데, 이게 조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75%가 넘었죠. 일단 정상 수치로, 아직 여기까지 뭐 85%대까지, 회복은 되지 않았으나, 일단, 좀 숫자가 좀 올라온 상태입니다. 낙엽 타격 후에 생리 회복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수치입니다. 물론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으나, 그리고 입이 지금 새순이 피는 거를 좀 보긴 해야 되겠으나, 일단 이런 상태라고 하면, 낙엽이 타격 후에 낙하 후에 지금 생리가 1차 그 조치를 처방을 통해서 좀 생리는 회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뭐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는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리 지표가 상승되고 있고 세 가지 말단 회복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초기 처방 효과가 가시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저희는 지금 판단을 지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봄 새순 발생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할 거고요. 근본적인 배수 개선 공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용인 시정에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설계가 오케이 되면 바로 이 근본적인 배수 개선 공사가 진행을 하는데 아까 처방한 대로 안거 배수하고 명거 배수를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육 환경을 개선을 하게 되면 좀 기대 효과로는 개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생육 환경 개선 활동을 통해서 기대를 하냐면 토양 개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토 파쇄물 유기질 비료를 투입하죠. 토양 내 통기성 불량 해소하죠. 어, 뭐 피트모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양을 좀 개량을 해준다라든지 마사토를 섞어서 개량을 해준다라든지 통기성 불량 해소를 합니다. 뿌리 호흡 개선, 환경 개선이 되죠. 양분 흡수 효율을 증대시킵니다. 멀칭 작업이라는 부분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멀칭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멀칭 작업의 효과로는 금고미, 볏짚, 우드칩, 소포, 토양 수분 억바,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거, 적정 지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표토 유실 방지를 하는 거, 잡초 발생 억제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에서 멀칭에 대한 그 진단, 처방을 했는데, 적정 지온을 유지한 목적과 잡초 발생을 억제할 목적에서 이 멀칭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처방을 진행했습니다. 배수로 설치를 하게 되면 가무시 수변부 주변 과습 현상이 완화될 거고 지표 수해 유입 차단 및 원활한 배수 유도, 과습으로 인한 뿌리 부패 위험성을 감소시키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대상 보수에는 이 배수로의 설치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필수적으로 근본적인 조치를 해야 될 지금 환경에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안검배수 시스템은 여러분도 뭐 잘 아시다시피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쪽에다가 배수 시스템을 하는 거를 암거배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명거배수는 뭐 다른 사진이긴 하지만 주변에 이렇게 노출을 해서 자갈을 깔아서 명거 배출을 할 겁니다. 이쪽에 밭에 대한 배수로가 필요하고요. 논 쪽의 배수로, 이쪽에 흘러나오는 배수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보수라고 하면 이렇게 명거 배수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지역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여기 자체가 사유지다 보니까 땅을 마음대로 그 시에서 관리 주체인 용인 시청에서도 마음대로 확인을 못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마을 주민들이 여기 소유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사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농사를 지지 않았고 바로 여기 옆에까지 농사를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획을 명확하게 좀 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발톱을 박았습니다. 일단 작업을 하기 전에라도 농사의 범위를 여기는 제한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 가서 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는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안전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서 시에서 지금 소유자를 설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원래는 이 부분보다 끝단부까지 가줘야 돼.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낙수선까지 해줘야 되지만 도저히 그 선까지 이 땅의 범위를 가져갈 수 없었던 건 작년에도 확인했다시피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사유지 임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 정도만이라도 지금 양보를 하는 것은 어쨌든 뭐 그 소유자 입장에서도 그 최대의 선의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협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해당되는 부분 가능한 부분만큼만 3분의 2 부분까지만 안전 지역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리면 나무사의 현장 실무 역량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관찰이 중요하겠죠. 수목 상태 정밀 파악 및 미세 증증 조기 발견하는 거, 측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복합 스트레스 요인 판단 및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통, 주변 소통이라든지 소유자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보수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다라든지 행정기관이라든지 주민분들과 협조 시스템을 꼭 갖추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진단과 처방을 했었던 기록을 꼭 남겨서 데이터화하고 DB화해서 체계적인 이력 관리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지속 가능한 보호수를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생명력을 되찾는 환경 복원, 마을과 함께 지키는 공동체 유산, 이것이 나무교의 주된 보호수에 있어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예. 이것은 오늘 좀 교육을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